237만여 학생들이 등교한 지 이틀째입니다. 지난주에 먼저 등교한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합치면 270만여 학생이 등교를 한 건데요. 네, 경기도의 한 물류센터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취재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개학한 지는 이틀째인데 지금 계속해서 불안한 상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이 지금 수도권을 확산하고 있는데요. 수도권에서 학생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죠? 네, 어제 설렘을 가득 안고 230만여 학생들이 등교를 했죠. 하지만 짧은 설렘이었습니다. 이제 물류센터에서 시작된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서울 구로구 신도림중학교 1학년 학생이 어제 오전 코로나19에 감염이 됐죠.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어머니에게 전염된 것이라고 하고요. 학생이 다니던 신도림중학교는 급히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부천의 물류센터 인근 지역인 인천의 부평구 계양구는요. 오늘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제외한 나머지 유초중고 특수학교 학생들을 모두 등교 중지시켰습니다. 우선 6월 2일까지 원격 수업에 들어가고요. 상황을 좀 지켜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10시 기준으로 현재 등교 중지를 한 학교는 838곳에 이릅니다. 어제 등교 첫날 등교를 하지 못하게 한 학교가 551곳이었는데 하루 사이에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네, 계속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정확한 확진자 수부터 좀 저희가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확진자 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일단 사회적 거리 두기로 다시 전환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발표된 어제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79명입니다. 최근 보는 가장 큰 숫자인데요. 80명에 육박하는 수치가 나오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을 하면서 조건을 크게 두 가지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 이내고 다른 하나는 감염 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 게 5% 이내 이 두 가지인데요. 우선 오늘 신규 확진자 수가 79명이 되면서 첫 번째 조건이 이미 넘겼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감염 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인데 이제 5월 초에 생활 속 거리 두기 체제로 전환이 되면서 지난 20일까지 2주간은 이 비율이 6.3%였고요. 이번 주를 포함한 최근 2주간의 비율은 7%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 방역당국은 즉각적인 전환을 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2주간 평균값이 50명을 넘었을 때 전환 여부를 고려하겠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또 앞으로의 진행 상황, 확산세를 지켜보겠다는 좀 보수적인 입장으로 풀이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교육계의 불안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에서도 중학교 1학년이라고 밝힌 한 학생이 좀 등교를 연기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글이 좀 많은 지지를 받기도 했고요. 또 학부모들도 아이들도 보내면서도 불안하다는 입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불안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어제 2차 등교 개학을 했고 이제 등교 개학 순차적으로 다른 학년들도 수업을 하게 될 텐데 잘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교육당국은 이 상황을 좀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러면서도 현재까지는 등교가 중지되진 않는다. 등교를 여전히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는요.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오전에 나와서 원격 수업만으로는 아이들에게 제공하기 어려운 수업이 있다면서 시간적인 제한이 있어도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열린 긴급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도 수도권 학생들의 등교 수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발생하는 수도권 확산을 조기에 막지 못하면 학교로 연결이 되고 이제 등교 수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다중 이용 시설의 방역을 좀 강화하고 6월 14일까지 미술관이나 박물관 이런 시설들의 운영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제 PC방, 노래방, 학원 이런 시설들이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시설에 대해서도 운영을 자제해 줄 것을 강력하게 권고를 했고요.
교통의 운영자재 행정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시설들이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에 방역을 현재보다 더 강화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 가는 걸 일시적으로 좀 막아서 확산을 예방하겠다 이런 걸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상황이 이렇게 되면 평소 생활 속에서 감염 예방을 하는 것만이 지금 최선일 것 같은데 이렇게 생활 속에서 특히 학교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방역 수칙, 최 기자가 오늘 한 번 더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제 정부도 당분간 불효불급한 모임이 아니면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을 좀 당분간 가지 말아달라 이런 거고요. 아프면 쉬어야 된다 이런 내용은 뭐 직장인에게도 학생들에게도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그쵸. 특히 뭐 학교에 가기 전에 이제 몸에 좀 의심 증상이 있다 이러면 선생님께 바로 알리고 또 이제 집에서 쉼을 갖는 게 필요하고요. 또 이동할 때는 마스크를 꼭 쓰고 이동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요즘에 이제 코인 노래방 이런 다중이용 시설을 통해서 감염되는 사례가 참 많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특히 이제 학교가 끝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뭐 PC방이나 노래방 이런 데 학생들이 가기보다는 집으로 곧바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체적인 방역에 더 신중을 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